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 우경아 지음. 발행일 2022년 4월 1일. 1장 나에게 죽음은 공포였다. 공포스러웠다. 죽을 것 같았다. 평소의 내가 아니었다.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기도했다. 나도 내가 왜 이런지 알 수 없었다. 인지력과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머리가 혼탁했고 바보가 된 느낌이었다. 그 영향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매일 해왔던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도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다. 모든 것에 허둥지둥하는 내 모습을 보며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의문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무너졌다는 표현이 생각났다. 30대 중반이 넘은 혈기왕성할 시기였고 다양한 사회와 인생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몸도 마음도 건강하다고 생각했기에 의아했다. 회사를 나가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고역이었다. 회사에서 힘겹게 하루를 버티고 집에 오면 밥을 먹고 술을 마신 후 잠만 잤다. 아내에게 너무 힘들다고 매일 하소연했다. 주말에도 먹고 자기만 했다. 밖을 나갈 수가 없었다. 주말에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갔는데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나는 아내 뒤에 숨었다. 나 자신이 너무도 한심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했고 너무도 창피했다. 일전에 사촌 형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오랜 시간 몸에 반이 마비되어 병원에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나 또한 뇌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증상과 상황이 이해도 설명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큰 병원 신경의학과에 갔다. 상담을 한 후 CT를 찍었다. 다행이면서도 이상한 점은 이상 없음이었다. 안심이 되면서도 의아했다. 다음은 쌍문역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상담을 하고 먹는 약을 처방받았다. 약은 하루 먹었는데 낮에 너무 졸려서 다음부터는 먹지 않았다. 그 다음은 한의원에 가보았다. 원장님은 상담 후 과로와 스트레스 같다고 하시면서 한약을 한 제 지어 먹어보라고 하셨다. 한약을 먹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그 당시 내가 생각하는 내 우울증의 원인은 우선 스트레스와 과로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맞았고 그 일이 나에게 벅찼다. 야근과 주말 근무도 이어졌다. 일도 힘들었고 미래도 불안했다. 그리고 기름지고 밀가루 과자 등을 좋아하는 식습관, 운동 부족 등이었다. 이런 일을 겪은 후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주변 분들이 걱정하며 운동을 해보라고 권유했다. 동네 자전거 가게에서 자전거를 한 대 사서 근처에 있는 우이천을 달리기 시작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니 기분 전환이 되어서 좋았다. 하지만 내 증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답답하고 힘들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양말 축제 행사에 자원봉사를 나온 다널드 회원들을 만나게 되었다. 무언가에 끌려 자리에 앉았다. 부원장님이 지압봉으로 머리와 손등을 눌러보더니 뭉친 곳이 많고 기운이 머리에 몰려있다고 했다. 내 증상과 상황을 설명하니 기점검을 해주겠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다널드 창동센터에 갔다. 원장님이 오셔서 정성스럽게 이곳저곳을 누르고 만져주시면서 점검을 해주었다. 에너지가 약한 상태고 몸의 기운이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머리 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다고 했다. 수련을 하면 많이 좋아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다음 날부터 수련을 시작했다. 놀랍게도 다널드의 수련은 나와 잘 맞았고 효과적이었다. 장운동, 발끝치기, 명상 등의 기체조를 매일 하다 보니 머리가 맑아지고 몸에 힘이 생겨났다. 그리고 장이 제2의 뇌임을 알게 되었다. 장운동 위주의 수련을 통해 수승화강이 되었다. 2달 정도 꾸준히 하다 보니 모든 우울증이 사라졌고 집중력이 좋아졌다. 매우 놀랍고 신기했다. 거기에 더해서 다널드 들에 있는 의식, 성장 프로그램인 심성수련, PBM 등을 받으며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덕분에 우울증 이전보다 몸과 마음이 더 좋아졌다. 기운이 좋아지니 자신감도 생기고 일도 더 잘 되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죽음이 현실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언제나 나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는 사실과 시간은 유한하기에 죽기 전에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생겼다. 이장 내 주변의 죽음들. 내 나이 20살 때 아빠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아빠가 오래 못 살 것 같으니 병원에 오라는 엄마의 전화를 받고 무거운 마음으로 안동병원으로 갔다. 아빠의 모습은 머리카락이 다 빠져 있었고 얼굴이 검게 변해 있었다. 무서웠다. 나는 아빠와 엄마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제대로 건네지 못했고 따뜻하게 손 한 번 못 잡아준 채 우물쭈물 있다가 병원을 나왔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후회된다. 내 나이 20살, 철없고 무심했다. 그때 아빠의 나이가 46세였고 엄마 나이가 44세였으니 한창일 때였다. 그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아빠의 마음과 죽는 사람을 옆에서 보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엄마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아빠와 엄마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 시절 나는 내성적이었고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집안 분위기도 그랬고 사회적 분위기도 그랬다. 그래서 나에겐 늘 답답함이 있었다. 예전엔 죽음이라는 말이 낯설었었다. 무섭고 두렵고 생각도 하기 싫은 존재였다. 죽음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왠지 안 될 것 같고 불길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때 친구 몇 명이 죽었다. 그리고 아빠를 비롯해 할머니, 고모부, 작은할아버지 등도 돌아가셨다. TV에서도 여러 사건 사고들로 누군가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렸지만 나에게는 동떨어진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다. 내 경험을 통해 죽음이 현실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죽음이 현실임을 인정하고 난 후 내 삶은 많이 달라졌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겁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과 고통은 없을 것인데 그것마저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무엇이 두려울까? 라는 마음이 들었다. 이런 경험과 생각들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3장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 100년도 우린 살지 못하고 언젠가 헤어지지만 세상이 끝나도 후회 없도록 널 위해 살고 싶다. 예전에 많이 들었던 가수 김종환의 노래 100년의 약속 가사다. 몇 년 전 가족들과 제천으로 여름 휴가를 가는 차 안에서 이 노래가 나왔다. 노래 가사가 평소와 다르게 내 마음에 들어왔고 갑자기 눈물이 났다. 옆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도 언젠가는 다 죽고 헤어진다는 생각에 갑자기 무섭고 두려워졌다. 서러움, 안타까움, 미안함 등의 감정이 올라왔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들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다. 그 즈음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라는 호스피스 병동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을 보게 되었다. 그분은 매일매일 죽는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난다. 그 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책에선 죽기 바로 전에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라고 했다.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것은 밝은 곳에 내어놓고 보라고 했다. 그럼 덜 무섭다고 죽음조차도. 죽음에는 다음에 5단계가 있다고 한다. 부정 마이너스 분노 마이너스 타협 마이너스 올 수용. 처음에는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후 죽는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그러다 현실임을 타협하게 되고 우울에 빠진다. 마지막엔 결국 죽음을 수용하게 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죽음이 예고 없이 오는 것이기에 이런 심적 변화를 거친다는 것이 매우 공감된다. 마지막은 역시 수용이다.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편안해진다. 죽음조차도 말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확실한 것 2가지는 사람은 모두가 죽는다는 것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주변을 보면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감사함과 시간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고 이들은 삶을 다른 이들과 다르게 느낀다. 나 또한 죽음을 인지한 후 인생이 달라졌다. 주변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다.
몸에 어떤 이상 신호가 올 때 우리는 더욱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다. 계기가 중요하다. 내 나이가 어느덧 43살이 되었다. 평균 수명이 80살이라고 봤을 때 절반을 살았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아직 어리고 젊다. 예전엔 4050대가 되면 아주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막상 이 나이가 되고 보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요즘 보면 그 나이 혹은 6070의 나이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나이가 무색함을 느낀다. 나는 언제나 지금의 내 나이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지낼 생각이다. 언제나 오늘이 내 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진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지금의 순간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의식과 생각이 이미 지나가 버려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과거에 머물면서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죽음이 있기에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사장 내 미친 실행력의 비결. 어느 순간 내 실행력은 매우 좋아졌다. 예전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용기와 자신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망설였고 후회했다. 사람들에도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속을 태웠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었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자존감이 매우 높은 사람이 되었다. 여러 이유와 영향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죽음을 경험하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한다. 죽음이 현실임을 알았고 시간이 유한함을 피부로 몸으로 느꼈기에 죽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선택하고 결심했다. 나는 인생의 목표 3가지를 세웠다. 1.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된다. 2.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고 좋아하는 사람만 만난다. 3.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 내가 이런 목표를 세운 이유는 과거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경상도 안동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무거운 책임감과 왠지 모를 부담감을 늘 안고 살아왔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심했고 늘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랐다. 성격은 내성적이며 소심하고 나약했다. 그랬기에 내 생각, 마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자주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고 불편했다. 고향 안동에서 상경 후 직장 생활을 15년 했다. 초반에는 일도 재미있고 성장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일이 힘들었고 재미가 없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성장하지 않는 내 모습이었다. 나는 열정이 식었다. 월급 때문에 수동적으로 일하는 내 모습을 보았고 한 달을 채우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펼쳐보고 싶다는 마음속의 외침을 들었다. 벗어나고 싶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닌 회사가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았다. 언제나 제일 힘든 건 일보다 사람이다. 직장 안의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내 미래가 될 상사들의 삶이 불행해 보였고 그들처럼 되기는 싫었다. 내 나이 41살에 용기 내어 퇴사했다. 회사에 다니면서 무자본 창업 1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동안 내가 만나왔던 사람들과 달랐다. 하고 싶을 일을 하며 살고 있었다. 삶과 배움에 열정이 있었고 모두가 긍정적이었다. 자신만의 경험과 강점을 살려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고 싶었다. 그들이 부러웠고 그들처럼 되고 싶었다. 오랜 시간 직장 생활만 했기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올라왔다. 하지만 용기 내지 못하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버리고 40대 중반이 된다면 무언가를 새로이 시작할 용기가 더는 나지 않을 것 같았고 후회할 것 같았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집에 들어갈 돈도 많고 아파트 대출금도 많이 남아 있었지만 나는 도전했다. 더 이상은 그렇게 살기 싫었다. 1인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었다. 1년간은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모두 쓰면서 지냈다. 들어오는 돈은 크지 않았고 가진 돈이 줄어들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했다.
제대로 준비된 퇴사가 아니었기에 나에게는 모험이었다.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받고 많은 사람을 만났다. 나만의 콘텐츠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착오를 거쳤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나만의 콘텐츠가 생겼고 사업이 안정화되었다. 이럴 수 있는 바탕에는 시간의 유한성과 죽음을 생각했기에 가능했다. 완벽해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해보고 싶은 것은 망설임 없이 미루지 않고 바로 했다. 그러다 보니 성과와 결과물이 잘 나왔고 나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요즘은 주변에서 실행력과 추진력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오장 죽음 때문에 vs 죽음 덕분에. 그동안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한 이유가 살면서 생긴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임을 알았다. 집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말들이 내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선 생각과 믿음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책과 영상을 보고 기존에 내 인생이 없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과 믿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가지고 있던 상식, 믿음, 신념들이 깨지고 바뀌기 시작했다. 생각이 바뀌니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니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니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니 인생이 바뀌었다. 수동적이고 미래가 불안한 직장인에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일인 기업 사업가가 되었다. 늘 남이 쓴 책과 강의를 소비하던 내가 책을 쓰고 강의하는 생산자가 되었다. 내 생각과 지혜를 세상에 전달하는 일을 하는 작가, 강사, 사업가가 되었다. 나와 세상을 보는 관점도 변했다. 남에게서 나에게로, 외부에서 안으로 바뀌면서 내 안의 나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세상을 만났다. 나라는 사람이 우주 안에 사는 작은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거대한 우주가 있음을 발견했다.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사람임을, 한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 또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임을, 세상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세상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의 답은 내 안에 있다.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내 안에서 문제와 답을 찾을 때 내가 성장하고 발전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 덕분에 더 잘 되는 사람도 많다. 우리는 사실이 아닌 해석의 세상에 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현실과 사실이 아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는가다. 죽음 또한 마찬가지다. 죽음이 있다는 사실과 현실을 무섭고 두렵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기에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내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면 된다. 깊이는 아니지만 음양과 주역을 공부하면서 생각과 의식이 넓어졌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음과 양, 장점과 단점, 빛과 그림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세상, 사물, 사람, 현상을 바라볼 때 균형 잡힌 시야를 갖게 되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양면을 두루 살피는 눈이 생겼다. 낮에 있기에 밤이 있고 남자가 있기에 여자가 있고 어른이 있기에 아이도 있다. 행복이 있기에 불행도 있고 기쁨이 있기에 슬픔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산에 햇빛이 비치면 동시에 반대편에 그림자가 비치듯이 모든 것은 동시에 존재한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자연의 이치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삶이 있기에 죽음이 존재하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존재한다. 그 둘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고 서로에서 영향을 준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소중하고 죽음이 있기에 시간이 유한함과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보다 죽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 죽음이 있어 삶이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덕분에 삶이 아름답고 소중하다. 죽음 때문에 아니라 죽음 덕분이다. 6장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간절하다. 글을 쓰거나 사람들과 대화 또는 강의할 때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반복해서 생각하고 말하면서
내 안에 완전히 뿌리 내리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 요즘은 과거엔 못 느꼈던 감정들을 많이 느낀다. 인생이 재미있다는 생각, 보람과 성취감, 설렘 등이다. 내 일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과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직장 다닐 때는 일하러 가는 시간이 힘들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요즘은 아니다. 아침에 나만의 공간으로 가는 길이 즐겁고 설렌다. 일을 많이 오래 해도 지치거나 힘들지 않다.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 내가 선택길을 가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나며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도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시간은 누리고 즐기는 시간이고 성장과 배움의 시기다. 간절히 바라던 작가, 강사, 사업가가 되었고 내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람이 되었다.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다. 우리 인생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내 귀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감정을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니 참 마음이 편하다. 죽음 또한 그렇다.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 내일이라도 길을 닦아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멀쩡하던 사람이 건강 악화, 교통사고, 자연재해, 각종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기도 한다. 당사자 본인도 가족들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다. 이런 일이 나라고 생기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내게 오는 모든 것을 담담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옳고 그름도 없고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는 것도 없다. 모두가 생긴 대로 각자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 류시와 시인의 책 중에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가 있다. 나는 이 책의 제목을 좋아한다. 정말 그렇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알겠는가? 인생을 힘들게 오래 사는 것과 행복하게 짧게 사는 것, 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사는 것과 소수의 사람과 깊이 교류하면 사는 것, 돈 많은 부자의 삶과 평범한 인생, 소비자의 삶과 생산자의 삶에, 직장인의 삶의 과 사업가의 삶, 정말 어느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냥 각자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 내 인생은 무겁고 답답했고 불안했다. 그랬던 덕분에 가볍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자신있게 사는 인생을 늘 꿈꾸고 원해왔다. 하지만 애를 써도 그런 시간은 쉽지 오지 않았다. 그러다 죽음이 현실임을 받아들이고 나서 내 삶은 매우 달라졌다. 놀랍고 신비하게 변했다. 나라는 사람과 내 인생을 매우 매력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나의 깨달음과 믿음에 참으로 감사하다. 모두에게 말하고 싶다. 죽음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고 짧기에 소중합니다. 당신은 부족하지 않고 이미 충분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미루지 말고 한 번뿐인 소중한 우리의 인생,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즐겁게 당당하셔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기에도 시간은 부족합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우주의 주인입니다. 누리고 즐기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말이다.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선물이 있다.